예, 제가 참, 대학을 한국에서 안 나와서 그런지 대학교 시절에 많은 추억이 한국에 있진 않습니다만은 이 대학로와 관련된 추억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고등학교를 저 해화동 언덕 뒤에, 기숙사학교를 다녔어가지고 이곳이 제 고등학교 시절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참 다른 고등학생들과 다르게 제가 놀이터로 삼았던 곳은 소극장들이었고, 그 당시에 저희가 친구들끼리 관람할 수 있는 곳이었다면은 이미 아득하네요. 라이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누구나 다 봤을 것 같은 사비타 같은 것들. 저희가 참 고등학생 때부터 보면서 많은 추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방송 일을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결국 주목받는 예술인과 주목받지 못하는 예술인 간의 그 소득 격차라든지 아니면 이 단순 소득 격차가 아니라 계속 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에까지 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이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줄어든 것에도 1차 원인이 있고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수요를 추가로 발굴하는 노력을 정치인들이 더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온라인상에서 어떤 드라마를 보고 플랫폼에 빠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것을 찾게 되고 그걸 시리즈적으로 이제 성공하는 것처럼 이 대학로나 아니면은 이 아주 인디 같은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도 이런 것에 매료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것이 승수 효과가 발생하고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바우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학령기의 친구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 대학로라는 공간은 제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뒤로부터 제가 미국에 가서도 공연 같은 걸 찾아다니게 되고 이렇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대한민국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부국 강병은 이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많은 나라들은 참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국방력도 강해지고 그런데 예전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만들고 싶었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각 국가가 부국 강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선까지만 되면 만족한다. 하지만 김구 선생님께서 오롯하게 원하는 것은 높은 문화의 창달에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 지위가 어느 정도 인정받을 때마다 문화적으로도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아까 말했던 문화의 수요를 넓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구는 이제 줄어드는 그런 과정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해외에서 널리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가지고 노력했는데 그게 이제서야 영화나 아니면은 넷플릭스에 올라가는 우리 드라마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합성이 높은 대중문화 위주로 형성되고 있지만은 반대로 진짜 열심히 노력한 우리 공연 예술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코로나가 풀리고 해외 관광객이 다시 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저는 이런 국내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이 또 주목받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고 우리의 하나의 또 필연적으로 거쳐가야 되는 어떤 대한민국 알아가는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어려운 시기이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겠고요. 무엇보다 마중물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책적인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또 KBS 같은 공영방송에서는 최근에 공영방송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KBS 사장님을 그때 뵙고 말씀드렸던 거는 저는 KBS가 시청률 경쟁을 하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기관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주말 9시 뉴스 이후에는 저는 사극을 봤으면 좋겠다. 예. 그 많은 사극 배우분들 연기력도 출중하시고 그리고 사실 사극은 잘 만든 사극은 그 국가의 문화를 대표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인 KBS가 경영상의 이유를 문제로 그런 걸 하지 않고 중국 드라마를 사서 번역해서 튼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 그런 걸 고쳐달라 말씀드렸는데 제 말은 들은 건 아니지만 KBS가 사극을 합니다. 이제 또 세종 이방원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저는 KBS나 MBC 그러니까 사실
지상파 채널이라고 하면 국민들의 굉장히 혜택을 받은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그 역할 또는 책무를 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안에 당연히 국민들이 웃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코미디 같은 것들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SNL이라든지 여러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방송국이 어쨌든 그런 영향에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플랫폼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정치에 있어가지고 정치 풍자가 굉장히 핫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드리는 순간 정권 차원의 압박도 있었을 것이고 대중의 시선도 곱지 않았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의 그냥 장르를 제가 얘기하자면은 앞으로 희극인들이 이준석 갖고 패러디하는 것에 평생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 후보님도 동일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선 노동 자체가 굉장히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 공연에 따라 가지고 팀이 결성되고 해체되는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안정성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사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일거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단가 같은 것도 오히려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문화예술인들이 제값을 맡을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노동 행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관청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특히 굉장히 이 갑을 관계보다도 더한 어떤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공연계에서는 저는 이런 고충 같은 것들을 얘기하기 어려운 환경일 것이다. 이랬을 때 누가 먼저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공연에 대해 가지고는 관청이라는 곳에서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어떤 공연이 다 만료되게 되면은 그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이 수익 분배를 제대로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 문화예술계에 있어가지고 아까 어려움에 있어가지고 다른 플랫폼들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소극장에 있었던 공연 같은 경우에도 다른 수익 창출의 가능성도 늘려가지고 결국에는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청소년기에 저희가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방향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문화예술의 관람자로서 이 맛을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본인이 또 그 과정에 참여해가지고 단체 활동을 통해가지고 어떤 협동심이라는 걸 기를 수 있게 하는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증대되면은 보편화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참 학교 내에서 수많은 자기 생각을 알리기 위해서 드라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한국에서 대학에도 그런 문화가 있곤 하지만은 경험해 볼 수 있는 환경들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고 싶은 이건 당대표의 생각입니다. 우리 후보님은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요. 예. 사실 당연히 그런 부분은 공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늘려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또 서울의 이 대학로라는 공간에서 이것을 논하고 있긴 하지만은 지방자치단체들을 저희가 찾아다니다 보면은 지방에선 이런 기회가 약하기 때문에 공영으로 오페라하우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영 공간은 얼마든지 제공할 테니 다만 또 이제 예술인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자체도 그 다음에 나름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충분한 홍보 활동이라는 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수요가 생길 수 있게 하는 것 등 이런 게 있을 테고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서울에서는 공연을 하고 싶은 예술인들이 지원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문화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없는 것 때문에 또 수요자들이 굉장히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이런 부분은 미스매치를 좀 해결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지방자치제 선거도 같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어떤 지방자치제 선거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문화예술의 지방에까지의 어떤 확대. 아까 제가 해외로의 확장도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오페라 보러 KTX 타고 오시는 지방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 그리고 이 대학로 공연 보기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갔을 때 또 다른 수요가 창출됐다는 걸 알고 또 다만 비용 구조화에서는 그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이 그런 기회를 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라마나 이런 쪽에 새로운 수요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아까 인디밴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제 권한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선거 캠프의 홍보본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우리 윤석열 후보의
그 선거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여의도 언저리에 있는 그 트로트 개사하시고 항상 그 모창 가수 비싼 분들이 항상 그런 음악을 만드셨다면은 이번에는 정말 오픈해놓고 저희가 작사 작곡 또는 작사 작곡의 뭐 번안의 리메이크에 어떤 방식을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윤석열 후보의 가치를 제일 살리고 그리고 말 그대로 평가는 대중이 합니다. 공정하게 유튜브에 올려놓고 거기서 가장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평가를 받은 노래와 공연 그 뮤직비디오를 저희가 전국의 유세차에 틀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것이 저희가 정당으로서 의지를 보이는 것일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그 관행에 휩싸이지 않고 하다못해 정치권에서부터 아마 선거 때마다 가보시면은 저 정치인이라는 사람들 얼마나 상상력이 빈약하기에 맨날 트로트 개사해가지고 토크송 비슷하게 해서 윤석열 이거 외치면서 하느냐 이런 생각했을 텐데 다 열어드릴 테니까요. 네. 뭐 그래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색 논란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서 참여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공정한 기회를 열 것이고 말 그대로 국민들이 한번 즐길 수 있는 판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다들.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좌절감이라는 건 상상을 못합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분도 정말 검찰총장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너무 괴롭혀가지고 현자 타임을 겪으신 다음에 지금 그 과정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정해서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대화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방금 제기해 주신 문제 중에서 실제 예술인들이 대학 커리큘럼이라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교육과정으로서 겪어야 되는 것처럼 되는데 사실은 겪어보면 별거 아닌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비용이 과다하다면은 저희가 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저도 방송 활동을 많이 하면서 예능 PD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방송국에 있는 분들 학벌이 너무 좋아요. 예, 특히 지상파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 보면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분들은 그런 경쟁을 통해 공채 PD가 되어야지만 내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과정을 겪은 것이고 반대로 지금 단계 예술인들은 재능을 바로 국민과 직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 사회에서 고등교육이라는 건 어떻게 진화해야 되느냐. 그 고등교육이 필수적인 과정을 인식돼서 오히려 비용으로 돌아와가지고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아까 저희가 시장의 확대를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커리큘럼에도 그것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희극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당황스러운 것이 세계적으로 안 먹히는 콘텐츠가 개그입니다. 한국 사람은 다 웃는데 절대 동남아 가면 안 웃어요. 왜냐 중간 과정에서 그 문화의 간극도 있는 것이고 번역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 해외 이제 그 방송 플랫폼 하시는 관계자분들 한국 지사장과 얘기해 보면은 한국의 콘텐츠가 참 우수한데 그래서 그 회사는 번역에 굉장히 세심한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 그래가지고 번역에 대한 비용을 다른 플랫폼에 많이 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예술의 여러 영역에서 그런 어떤 투자가 선행돼야 되는 것이고 커리큘럼에서도 애초에 뭐 희극인들도 그렇고 아니면 뭐 연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애초에 그리고 작가분들도 그렇고 애초에 더 큰 시장을 타겟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뒷받침되면은 저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자금 문제 이런 것은 꼭 예술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금 보면은 사실 어떤 게 머리고 어떤 게 꼬리인지 모르는 상황. 공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수요를 느껴가지고 고등교육을 받고 하는 것인데 거꾸로 고등교육에 그런 어떤 증서가 없으면은 사회에서 뭔가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저희가 다음 정부에서 꼭 분위기를 일신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과 알바와 그리고 꿈 사이에서 그리고 학업 사이에서 계속 치이다가 어느 것 하나 찾지 못하는 그런 청춘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럴까요? 네. 이준석 대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의 이야기, 정치권에서 익히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 제가 방송하면서 목도했던 것도 있고, 그러면 항상 분개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꼭 차기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가 하나씩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으로 이 집권에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메디치 가문의 역할이 컸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언젠가는 그 정도로 문화예술인에게 감사를 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과로서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인스타그램, 카톡 다 답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소통이 있었다면은 그렇게 말씀 주시면 또 저와 또 후보님이 상의해가지고 또 정책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하고 오늘 아마 이 피와 살이 되는 간담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 더 나아진 위치에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